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길거리에서 시작을 하는군요. 선생님 저 뒤쪽에 보시면 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법원. 오늘은 무겁고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법원이면 뭐 사기 아니면 뭐 어. 제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이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예요. 네네. 오늘의 주제가 이거라고요? 셀기꾼 초상권. 두 손으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뒤로 머리 위로 쭉 넘겼다가 팍! 헉. 이게 무슨 동작이죠? 아 낚시. 오늘의 주제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네, 시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길거리에 시민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뭔데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전화도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거기다가 가끔 저희 계좌번호 넣어줄 테니까 여기다 돈 좀 넣어줄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당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저 일이 내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막 문자 같은 거 카톡 같은 거 안 왔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오는지 그러니까 맞아요. 가끔 무섭기도 하죠. 맞아요. 두려워요. 주제가 보이스피싱인데 지금 법원 앞에 온 거 보면 이제 변호사분들 만나러 가는 겁니까? 네, 맞아요. 법무법인 거예요. 자, 안에 들어가서 일단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저희 변호사분이랑 같이 인터뷰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잠시만요. 네. 지금 섭외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섭외가 된 건가? 예. 대리님 섭외가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보이스피싱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최근에는 좀 범죄 양상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네. 작년에 비해서 17% 또 범죄 수익은 120%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네. 그 지능적으로 되고 있고 피해 네.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주된 범행 대상은 네. 주로 53%가 연령대가 50대 이상입니다. 맞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더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수법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피해 양상들,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즘 뭐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겁니다. 여전하군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네. 그 돈을 안전하게 인출해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보내라 라고 이제 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URL을 보내서 사이트로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네. 경우에는 마치 그 사이트들도 상당히 실제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우체국과 같은 사이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전화를 해서 실제 그 번호가 맞는지 안내전화 이런 것들도 네.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범죄자가 많이 와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팁을 주셨어요. 네. 등기를 받는다거나 어떤 네. 링크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실제 만약에 검찰청에서 온 등기다 그러면 검찰청에 내가 직접 전화를 네. 해서 좀 알아보거나 이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처음 들은 단어가 있어요. 바로 네. 수거책이라는 건데 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이제 네. 수거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거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만나서 돈을 찾아오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수거책입니다. 그거 비슷한 게 이제 인출책인데 아까 말한 인출책이요? 예. 네네. 피해자가 통장으로 보낸 돈을 네. 찾아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그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출책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 CCTV에 네, 찍힐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예, 범죄 수거책이나 인출책들은 상당 부분 대부분 체포가 많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변호사님 뵙기 전에 시민 인터뷰를 했던 우리 어머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좌번호 이건데 이거 입금 좀 해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경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어찌됐든
보면은 수거책도 단순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수거책이나 인출책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울 것 네, 같거든요. 정말 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몰랐지만 결국 내가 했던 일이 이런 일이다. 너무 좀 자책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대학 교수였는데 네. 취미를 위해서 이제 대학 교수도 월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고액 알바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직업은 이제 교수니까 네.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주는 돈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알바가 이상한 알바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어. 한 4회 정도를 거듭하면서 보이스피싱 인출증이 돼서 결국에는 대학 교수직을 위기까지 아이고. 처했던 적이 있어요. 수거책에 좀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네. 된다라는 일단 점이 이제 있을까요? 고액 알바, 고액 그다음에 알바. 캐피탈 알바 이런 것들은 네네. 직접 사무실이 있는지 꼭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가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네. 취업하는 장소 네. 직접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이 사무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고 불법 추심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텔레 메신저를 이용한 구직 알바나 이런 것들은 됐었으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좋은 팁인 것 네, 같아요. 이게 수거책이나 아니면 인출책으로 연루되지 네, 않는 네. 이제 팁을 알려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건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명확히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뭐 일단은 금융기관에서나 수사기관에서 네. 금전 요구를 하면 그건 100% 보이스피싱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경우도 금전 네. 요구를 하지 않죠. 않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적 정보 없이 접근이 되는 사이트다 이러면은 이것도 상당히 100%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잖아요. 네. 일단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피하는 게 가장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알면 당할 수가 없거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든 또는 피해자로 전락해버리는 인출책이나 수거책이든 범죄를 알면 당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경찰 정보 사이트나 홍보 영상 또는 방송에서 자주 전하는 그런 영상들을 네.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본인이 이거에 관심을 안 가지면 맞아요.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도 이 범죄를 잘 알고 그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거는 첫 번째로 그 범죄를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은 관심이 예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플러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